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부 수사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2주 만에 뵙는 김태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우리 지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전히 녹록치 않은 우리나라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 또한 여전히 지금 이렇다 할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들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체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 나눠봤습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톡방에 계신 분들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회원분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화면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진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모르겠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일수록 좀 기회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걸 보면서 어제와 그제 왜 그렇게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상승을 했느냐 이렇게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금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느냐 그것부터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앞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 돈을 벌기 위해 고생했던 뭐 직원들에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들인 원자재 값을 결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향후 실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기술주 성장주가 이 기술 연구를 멈추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돈을 빌려서 앞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재투자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이야기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고, 다가오는 주에 FOMC 회의에서 이제 5월 달에 0.25%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0.50%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윤곽이 잡히는 결정이 내리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가 동결이 됐든 금리가 인상이 됐든 금리가 하락을 했든 금리 발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공백은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 동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이 가격이 좀 밀릴 때 저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매수의 찬스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재료가 해소될 경우에 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살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 상황도 좀 자세하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톡방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위기가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뭐 섹터라든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어떤 거 눈여겨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의 등락 상관없이 리오프닝 관련 테마 안에서 영화관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늘 관심을 받았죠. CJ CGV, 그리고 J 콘텐트리,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그리고 쇼박스. 쇼박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만약 종목을 공략을 해서 흔히 말하는 물리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쪽은 저는 리오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뭐 리오프닝 안에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CJ CGV, 제 콘텐츠리 같은 영화관 관련주들이 움직인 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쇼박스를 볼게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시장의 이슈도 있었고 조정이 나온 상황. 하지만 물려도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충분히 기회들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은 테마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리오프닝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서 세분화를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항공주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항공주의 대표적인 대한항공을 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잠시 휘청이었을 뿐 실적에 대한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올랐어요. 이 구간에 대한항공이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항공 화물은 여전히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섹터가 되어야 했었던 여행이라든지 항공 테마 안에서 대한항공은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미리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오히려 대한항공 쪽보다는 저가항공이라고 불리우는 LCC 쪽을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TA항공, 뭐 제주항공, 진에어 이러한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저가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의 저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가항공은 여전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것에만 좀 집중을 했었던 본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고 그리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관광객만 실어 날라서는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가항공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항공산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거. 실제로 제주항공도 그렇고 TA항공도 그렇고 화물 전용 비행기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을 보고 많이 배운 거겠죠. 느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도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날리는 것 더해서 화물까지 지금 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LCC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미지가 뭐죠? 단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항공사. 극단적으로 제주도 혹은 동남아권, 이렇게 이제 뭐 일본, 중국, 아시아권, 이러한 좀 짧은 단거리 노선에만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이미지인데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최근 보면 항공 화물뿐만 아니고 장거리 노선에도 이 노선을 따기 위해서 공격적인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항공이 좋고 나쁘고 저가항공사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 주가의 탄력성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한항공보다는 저는 LCC 항공 쪽 대표적으로는 저는 제주항공 그러니까 계절적인 성수기도 있죠.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뭐 올해 여름이라 그래서 제주도에 많이 간 게 아니죠. 이미 작년부터 먼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를 많이 찾았는데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봄 지나가면서 여름이 다가오며 뭐 휴가적인 계절적 성수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특히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요. 대한항공보다는 지금은 티웨이나 제주, 뭐 진에어, 에어서울 등 이렇게 LCC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주가의 탄력성만 봤을 때 LCC 쪽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계절적 성수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주항공 주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그 제주항공 흐름 살펴보시면서 진입 타이밍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네, 저희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바로 카메라를 켜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바로 또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MC넥스 올라와 있네요. 네, 수익은 5% 담고 계시는데요. 48,000원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65% 하락을 했고요. 45,7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MC넥스 오늘 시가 46,000원에 출발했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45,050원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내 조금 하락폭을 좀 줄여가더니 오늘 45,7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MC넥스 41,500원 부근까지도 또 떨어졌었던 3월 달에는 41,500원에서 주가 흐름을 나타내다가요. 이내 좀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장 46,000 오늘 장이 아니군요. 저 46,450원까지도 찍었다가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5,7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애플카 기대감이라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 종목 말씀해 주신 게 48,000원을 찍는지 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갈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어떻게 보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이 중에 5%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현재 위치에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8,000원을 찍을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 지금 시장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 이상의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느냐. 자, MC넥스가 하는 산업의 이제 가장 큰 메인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네. 자, 카메라 모듈은 사실 과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1분기에도 한번 유사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의 카메라 모듈하면 다른 산업에 접목해서 팔린다라기보다는 모바일에 부착해서 팔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수익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예전에 스마트폰이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는 카메라 모듈 많이 팔렸죠.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도 한 해 넘어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와서 폭발적인 이 출하량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당연히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선이 되었느냐. 과거에 핸드폰 뒷면에 보면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 한 대에 렌즈가 거의 하나.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프리미엄 폰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3개도 있고 4개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를 주냐면 과거보다 휴대폰이 적게 팔리더라도 과거에는 핸드폰 하나 팔리면 카메라 모듈이 곱하기 1배수로 해서 똑같이 이제 나갔는데 지금은 이 모바일 한 대에 기본 2배수, 3배수, 4배수까지 붙어서 나가니까 한 대 팔기만 해도 과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러한 지금 환경이 되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순히 모바일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 모듈은 두 가지 산업에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 산업. 우리가 올해 1분기에 로봇 관련주를 빼고 시장에서 논할 수 있는 테마가 이번 1분기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로봇 테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카메라 모듈 이쪽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성장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의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어진 그러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 더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면 결국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도 굉장히 뭐 견고한 상황에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저는 카메라 모듈, 뭐 MC넥스를 비롯해서 뭐 옵트론텍이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은요 그냥 48,000원 이것을 보기보다는 비중을 더 확대해서 저는 55,000원, 6만원 그 이상을 노려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MC 넥스 살펴봐 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더 담아도 좋을 만한 그런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8,000원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5만 원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진입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은 1.13% 하락을 했고요. 61만 3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62만 원 선에 출발을 했다가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60만 9천 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이내 또 다시 한번 1.13% 오늘 종가에서는 하락을 하면서 61만 3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그래도 3월에는 50만 원 선까지도 흐름을 유지를 해주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월달 들어서면서 조금은 횡보를 하기도 했지만 3월에서 4월 가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31만 3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4월달에 62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네요. 네, 삼성 SDI 65만 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찍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충분하죠. 네네. 65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55만 원 이하 50만 원대 매수하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됐을 정도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배터리 지금 셀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이제는 당시에는 LG화학이었지만 이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 세 기업들 중에 탑픽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에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 SDI의 편을 이제 들어준 투자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룹사의 힘도 굉장히 크고 뭐 SK하고 LG가 뭐 약하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실적과 함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에서의 이제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싸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사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65만 원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가져가실 거라면 저는 뭐 80만 원 넘어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전기차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완전하게 이제 전기차 시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한 걸음 뗀 거예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변화 그 시기가 저는 이제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엘,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뭐 기대감에 굉장히 펌핑이 된 것은 맞지만 앞으로 걷어들일 실적을 바라본다면 저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65만 원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65만 원 넘어서 더 높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5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이제 좀 시작이다, 이제 첫걸음을 막 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갈 좀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도 굉장히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PTC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3,4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4%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APTC 오늘 1.39% 하락을 했고요. 21,3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APTC 오늘 21,650원의 시가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1,000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하락폭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됐네요. 전거래 대비 300원가량 밀려나면서 21,3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역시 손실권에 계셔서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일단 뭐 APTC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 일단은 반도체 IT는 수급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반도체 IT 안에서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크인과 같은 종목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모습이 더 좋지 않죠. 그러니까 반도체 IT 투톱이 강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하향 안정화가 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네. 지금 환율 차이, 환차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함과 동시에 손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차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과감하게 사기에는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APT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특히 시총이 뭐 5천억 이상, 뭐 시총보다도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종목 2020년 2월 기준으로 5천 원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10주를 살려면 5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한 주에 얼마죠? 2만 원이에요. 네. 4배가 올랐잖아요. 자, 10주를 살려면 당시에 5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때 들어온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에 당시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반도체 진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TSMC라는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라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TSMC가 더 가져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TSMC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TSMC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발주를 좀 많이 뺏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가의 모습도 그것을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만한 산업은 여전히 반도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이제 수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했을 때 분량이 몇 프로고 정상품이 몇 프로고 이것은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TSMC를 좀 따라잡는 높은 수율이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작용이 된다면 저는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APT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TC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보유 종목인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 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1.73% 하락을 했고요. 4,2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한솔 로지스틱스 오늘 4,345원에 출발했었는데요. 바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4,200원까지도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내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1.73% 전거래 대비 75원가량 떨어지면서 4,27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종목 물류,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최근에 상승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그 상승폭을 좀 그대로 반납을 하는 모습을 또 최근 들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 로지스틱스는 한 번 더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혜도 수혜겠지만 결국 이제 운임비 상승에 따른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제가 아마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솔 로지스틱스와 같은 섹터의 종목을 이번 주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드렸어요. 바로 태용 로지스거든요.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전히 이제 물류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선 끼가 있는 그런 자금이 좀 몰리는 업종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물류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여기서 한 번 더 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은 뭐가 문제냐면 이 3,700원대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3,700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 가격 안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 보다 적합한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3,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살펴봐 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비슷한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호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물류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3,700원 이탈 시에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 종목인데 전망 궁금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또 5,000원 정도 갈 가능성 확인을 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KG ETS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6,5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KG ETS 오늘 3.51% 상승을 했고요. 16,2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15,650원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기 전에 16,700원 선까지도 찍었었네요.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8% 넘는 또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요. 3.51%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네, KG 그룹 또 관련해서 쌍용차 관련 소식만 나오면 또 그룹주들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KG ETS도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근데 이제 현재는 좀 소실권에 계셔서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KG 그룹주가 지금 이 쌍용차 인수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M&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니까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를 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에는 인수자금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한번 해본 기업이 더 잘하겠죠. M&A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뭐 쌍방울 그룹주들이 지금 뭐 광림이라든지 계열사에서 전방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쌍용차 인수에 계속 욕심을 내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KG그룹주하고의 자금력 차이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도 돈이지만 과거에 M&A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미 KG그룹은 뭐 제철 그리고 그렇죠. 또 음식료 쪽에서 좋은 이 M&A를 했었던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쌍용차의 인수 후보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KG그룹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KG ETS는 근데 이제 이 M&A라는 게 양날의 검일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겠지만 또 안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뉴스라서 네. 비중을 크게 담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보유를 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자금이라든지 뭐 과거의 M&A 이력 그런 걸 봤을 때 쌍용차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장 높지 않나라고 KG 그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KG ETS 오늘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지금은 좀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는 마시고 그래도 좀 가지고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쌍용차 관련해서 인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발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G ETS 저희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인포뱅크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27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4% 담고 계십니다. 인포뱅크도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이 종목은 오늘 1.23% 하락을 했습니다. 21,100원에 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3,350원에 출발했던 주가가 역시나 오늘 같이 좀 밀려났습니다. 19,900원 선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1%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네요. 2만 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1,1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비중은 많지 않으시지만 현재 손실권에 들어가 계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포뱅크 이어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가격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애플카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테마는 살아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위치에서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더 사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보유하는 것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 애플카라는 게 이젠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지금 LG 이노텍을 필두로 이 애플과 관련된 협력사들의 성과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포뱅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추매나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위치가 너무 애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확 올라갔다면 그냥 더 사서 짧게라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설명을 드리거나 만약에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되면 뭐 손절이라든지 추가 매수 이야기를 한번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위치는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그렇다고 매도하고 가기에도 너무 아쉬운 상황.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더 가져가시되 25,000원이 넘어가면요. 저는 충분히 3만 원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까지 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는 추매나 또 손절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25,000원까지 좀 처치를 했을 때는 3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주셨으니까요. 인포뱅크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SC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7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2% 담고 계십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오늘 3.70% 하락을 했고요. 2,4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SC 엔지니어링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2,565원 선에 출발을 했고요. 조금 이 종목도 바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2,470원에 파란불을 켜면서 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SC 엔지니어링 최근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2,700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3월 20일쯤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2,935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4월 4일쯤에 2,935원 선, 3,000원 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4월달 초반에도 들어서면서 하락을 꾸준히 좀 하다가 2,46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좀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2,47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중은 12% 담고 계셔서 일단 역시나 손실권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실적도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SG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속상하시겠지만 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등이 나올 때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도 지금 쉽지 않다. 쉽지 않고 네. 수급적으로도 정말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저는 이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종목분들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절하고 교체를 했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지금까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종목을 샀는데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멘탈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수가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요. 이런 뭐 중소형주들도 중소형주들지만 대형주들도 빠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체를 할 거라면 지금 당장 손절을 하고 다른 시총상위 대형주를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C 엔지니어링까지 전략 짜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3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